지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줄 유전자 재조합 기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헥타르의 GM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GM 콩부터 적은 물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라이스, 그리고 염분에 잘 견디는 내염성 식물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무궁무진한 미래와 새로운 GMO 식품을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점점 더워지는 지구와 이와 관련된 식량의 생산량 감소 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기술 GMO, 즉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GMO 하면 아마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은 그 한계나 위험성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GMO는 우리의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구촌의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은 미래의 식량난과 전망, 그리고 이것들을 헤쳐나갈 유전자 재조합 기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의 실상과 이로 인한 식량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구온난화나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보도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세계 각처에서 심한 가뭄과 대규모 홍수, 쓰나미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난 영화에서나 봤을 만한 모습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상 이변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세기 동안 섭씨 0.7도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구는 왜 이렇게 더워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나 자동차 매연처럼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미국의 국제안보 전문가이자 군사지정학 분석가인 긴 다이어는 그에 져서 기후대전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구의 종말적 시나리오를 기술하였는데요. 그 시나리오를 보면 북아프리카의 사막화로 아프리카인들이 남부 유럽으로 몰려들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국경이 없어진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향이 유럽 전체를 흔들게 되고 결국 EU, 즉 유럽연합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멕시코와 남미 대륙에서 식량 부족으로 밀려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거대한 바리게이트를 쳐놓게 되고, 필사적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끔찍한 장면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지류의 물 분쟁으로 핵전쟁을 벌이게 되고 말이죠. 그럼 이런 종말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좋은 종자를 선별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기술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좋은 종자를 선별하는 방법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 중에서 잘 자라고 수량이 좋은 것을 선별해 기르는 방법이었는데요. 1953년 왓슨과 크리기에 의해 유전체의 분자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서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변형에 의해서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과학자들은 DNA에 들어있는 10억 개가 넘는 염기쌍들의 기능을 밝혀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들어온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란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든 것입니다. 즉, DNA 이중 나선 구조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생명체의 특정 기능을 가진 조각을 붙이는 기술인데요. 이로써 새로운 형질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탄생한 생명체가 바로 GMO입니다. 1983년 벨기에에서 항생제 저항을 가진 담배가 처음 개발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유전자 재조합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발전을 거듭해 1988년에는 쉽게 물러지지 않는 연화지연 토마토가 개발되었는데요. 이것은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유전자 재조합 작물로 유통 과정에서 잘 무르지 않도록 개발된 것이었고, 이 토마토를 이용한 토마토 통조림이 시판되기도 했죠. 그리고 1995년에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제초제 저항성을 지닌 라운드업 레디 콩과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볼가드 면화, 일드가드 옥수수를 개발하여 상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약을 덜 뿌려도 잘 자라고 잡초를 제거하기 쉬워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종자들이 개발된 것인데요. 실제로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는 미국이나 호주 등지의 대규모 영농에 적합한 신품종들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품종에 비해 해충 저항성을 띤 GM 품종으로 인해 농약의 사용량은 크게 줄게 됐고, 콩은 20%, 옥수수는 7%, 카노라는 3% 증산 효과를 보게 됐죠.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와 콩의 80 내지 90%가 유전자 재조합 작물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전자 재조합 작물이 생산되고 있죠. 나머지 10 내지 20%는 곤충과 잡초가 자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non-GM 종자를 심어야 하는데요. 이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연적 생태 환경을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의 면화 재배, 카나다에서 재배되는 유채의 대부분이 GM 작물이기도 하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들 유전자 재조합 콩과 옥수수 종자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헥타르에서 GM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는 세계 전체 경작지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GM 작물 경지 면적은 매년 6%씩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30여 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유전자 재조합 식물체는 주로 병해충에 잘 견디고 제초제의 피해를 덜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자들이었습니다. 농업 생산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작물의 영양가나 기능성이 향상된 GM 작물 종자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병충해에 저항할 수 있는 GM 감자가 있습니다. 이 감자의 개발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자 입마름병으로 기근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감자 입마름병이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자의 주요 병해충 중 하나입니다.
이 병이 돌면 감자밭이 전멸하는 재난을 맞게 되는데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GM 감자는 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영양이 강화된 종자의 대표적인 예로 황금쌀, 골든 라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노란 수선화로부터 베타카로틴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뽑아내 쌀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신품종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꼭 일정량을 유지해야 하는 영양소로 비타민 A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암, 동맥경화증, 관절염, 백내장 등과 같은 성인병과 야맹증, 실명 등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이 쌀이 상업적으로 생산 유통되면 비타민 A 결핍으로 야맹증에 걸렸거나 맹인이 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매년 비타민 A 결핍으로 사망하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를 살릴 수 있게 되죠.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GM콩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이나 간유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머리가 좋아지고 치매를 방지하는 영양 성분입니다. 아마 오메가3 관련 제품을 꼬박꼬박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GM콩이 완벽히 개발된다면 이 콩 속에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따로 약을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외에도 나이제리아 등 동아프리카에서는 철분, 단백질, 비타민 A 함량이 높은 GM 바나나가 개발되고 있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고구마의 한 종류인 GM 카사바가 연구 중입니다. 이 GM 카사바는 사하라 남부에서 유행하고 있는 근체류와 연관된 바이러스 병에 저항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공하면 근체류, 즉 식물의 뿌리를 주식으로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식물체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육류나 우유류, 생선류의 생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GM 연어가 생산 준비되는 중인데요. 이 GM 연어는 보통의 연어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자랍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1년 반 만에 성체로 자라는 것이 가능한데요. 일반 연어가 다 자라는데 3년 넘게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2배나 빠른 성장 속도이기도 합니다. 자연산 연어는 겨울철에는 성장을 멈추지만 GM 연어는 저온의 저항력을 가져 수온과 상관없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GM 연어는 최근 칠리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부각됐는데요. 올해 5월 칠리의 연어 양식장 대부분에 빈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돌면서 연어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레는 우리나라 연어 수입량의 40%를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어값도 불안정하기도 했죠. 또한 세계 수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어획량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양식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양식장을 늘리다 보면 해양 오염과 대규모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식 또한 100%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해 말 GM 연어의 환경안전성 평가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최근 대중 의견 청취 절차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판매에 더 좋다는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GM 연어를 개발한 미국 아쿠아 바운티 테크놀로지가 승인을 요청한 지 18년 만인데요. 앞으로 GM 연어를 우리 식탁에서 볼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앞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이 심각해질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GMO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C4 라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강합성의 효율을 크게 높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물로도 잘 자라 쌀의 생산 수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품종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에 성공되고 상용화된다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최초의 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소 고정 능력을 향상시켜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곡물도 개발 중인데요. 질소 고정 능력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자연 상태의 질소를 생물체의 생활에 필요한 질소 화합물로 바꾸는 과정을 뜻합니다. 콩과리의 뿌리에 붙어 사는 부리옥 박테리아가 이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콩이 질소 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전자 재조합으로 콩 이외에 새로운 곡물이 이 질소 고정 능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질소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오염 없는 많은 양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염분에 잘 견디는 내염성 식물 개발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염분이 너무 높으면 식물이 잘 견디지 못하죠.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염분이 높은 바닷물에 잠기는 경작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염분에 잘 견디는 식물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전국의 많은 대학 연구실에서 각종 재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거나 기능성을 강화한 다양한 GM 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초제 그리고 벼의 해충인 홍명나방을 저항할 수 있는 벼와 잎말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감자가 개발 중인데요. 여기에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고추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을 높인 들깨 또한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또한 대장균에서 추출한 설탕의 일종인 트레할로스 생합성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벼에 이식하고 발현시켜 가뭄과 저온에 잘 견디는 GM벼는 생물 안전성 및 포장 시험 단계에 있는데요. BBC나 CNN 등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인도에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화 방지 효소인 SOD 혹은 POD 유전자를 이용하여 노화 방지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갖게 한 오이와 고구마 개발이 시도돼 학계에 보고되었거나 특허 출원 중에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미래는 매우 밝은데요. 보다 더 발전된 이 기술들이 하루빨리 상용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그에 따른 새로운 GM 식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기술은 인류가 앞으로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할 미래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은 GMO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수천 가지의 재조합 생명체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되어 실험실 밖으로 나와 재배되고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GMO는 100여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오랜 시간과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이 신기술이 안전하게 이용되기 위한 혹독한 시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온 국민이 GMO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